비타민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까요? 천연이라고 하면 무조건 더 안전할까요? 종합 비타민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챙기면 어떤 영양제는 간을 힘들게 하고 어떤 영양제는 콩팥에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영양제는 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요. 약국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약사님, 제가 매일 먹는 영양제 안전한 건가요? 이거 오래 먹어도 괜찮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영양제, 꼭 필요한 영양제를 고르는 법,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먹는 영양제가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꼭 챙겨야 할 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약사입니다. 영양제를 잘못 먹으면 왜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어떤 분은 비타민C를 하루에 4알씩 하루 3번, 무려 12,000mg을 드셨습니다. 권장량의 120배죠. 결국 콩팥 수치가 나빠지고 결석까지 생기셨습니다. 또 종합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몸에 좋다고 하지만 대규모 연구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복용했을 때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쌓이면 간 독성을 주고 과잉 섭취하면 암 위험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영양제 좋다니까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먹는 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간이나 콩팥을 해칠 수 있는 영양제는 대표적으로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 A와 E 같은 지용성 비타민.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오래 먹으면 간 세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비타민 A 과잉으로 간 경변까지 진행된 사례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건 일부 연구에서 폐암과 간암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가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 폐암 발생 확률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항산화제가 암을 예방한다는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둘째, 비타민 D 과잉 복용. 한국인 대부분이 부족한 영양소지만 하루 1000IU 이상을 장기간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혈중 칼슘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신장결석, 심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한 만큼만 하루 1000에서 5000IU 범위 내에 복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비타민C 메가도스입니다. 수용성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루 4g 이상 복용하면 옥살산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심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요로결석 환자 중에는 고용량 비타민C 복용 이력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넷째, 철분 보충제입니다. 빈혈이 없는 분이 장기간 드시면 철분이 간에 쌓여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간 수치가 오르고 간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과 폐경 이후 여성은 철분제 과잉 복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녹차 추출물 같은 농축 허브입니다. 녹차 자체는 안전하지만 농축 캡슐은 다릅니다. 보통 다이어트 보조제로 많이 복용하시는데 EGCG라는 이 성분이 간독성을 일으켜서 실제로 급성 간 손상으로 인한 입원 사례가 해외에는 많습니다. 여섯째, 나이아신 고용량입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목적으로 쓰이지만 고용량을 복용하면 간 효소 수치가 확 올라갈 수 있고 간 손상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카바와 블랙코오시 같은 허브 종류입니다. 갱년기 보조제로 쓰이지만 간염과 간부전 사례가 많아서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몸에 좋으라고 챙긴 영양제가 오히려 간과 콩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무조건 오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첫째,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은 독이에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E, K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천연이라 안전하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농축, 고용량이면 간과 콩팥이 먼저 힘들어집니다. 셋째, 사례 몇 개가 곧 근거다. 아닙니다. 이거 먹고 좋아졌다는 건 개인적 경험일 뿐
의학적 근거는 항상 수천 명 규모 연구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고를 땐 광고나 후기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꼭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영양제가 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분명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 오메가3.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거나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 특히 생선을 자주 못 드신다면 적극 권장합니다. EPA, DHA 함량과 원료 품질을 꼭 확인하세요. 비타민 D. 한국인 절반 이상이 부족합니다. 결핍 시에는 뼈, 근육은 물론 면역력과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줍니다. 야외 활동이 적다면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철분입니다. 임산부, 생리량이 많은 여성, 빈혈 환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칼슘. 골다공증 위험군에서 도움이 됩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드신다면 추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B12. 채식하는 분, 음주가 잦은 분, 위 수술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코엔자임 Q10. 스타틴을 복용하는 분은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스타틴은 체내 CoQ10을 줄이는데 코엔자임 Q10을 함께 복용하면 근육통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고 세포 에너지 대사 유지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양제는 모두가 먹는 필수품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춘 맞춤형 보충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양제보다 훨씬 중요한 건 결국 생활 습관입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채소, 과일은 거의 안 드시는데 영양제 병만 서랍에 가득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탁은 비어 있는데 약통만 늘어난 모습이죠. 건강의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접시 이상의 녹황색 채소, 당지수가 낮은 베리류 과일, 건강한 단백질,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영양제는 이런 기본이 잡혀 있을 때 좋은 보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 콩팥에 해로운 영양제는 비타민 A, D, E, K, 과한 비타민C 메가도스, 불필요한 철분, 녹차 추출물, 나이아신 고용량, 그 외 일부 허브입니다. 특히 비타민 A, E 같은 항산화제를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암 위험까지 올라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필요한 영양제는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만. 건강의 기둥은 식습관, 운동, 수면입니다. 내가 먹는 영양제가 안전한지, 그리고 진짜 챙겨야 할 게 무엇인지, 영양제를 잘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간과 콩팥을 해치고 암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근거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